빔을 사용하는 이유가 별로 없네. 아니, 빔을 사용하는 이유가 없다뇨. 님 저보다 못 썼는데 미티 커서도 못 움직여요. 이거 JK를 못 써요. 왜 빔을 쓰시죠, 헨리? 제가 빔을 언제부터 썼냐면은 제 원래 전에 에디터 썼던 게 있었어요. 막 아톰도 써봤고 그리고 서블라임 기억하시죠? 서블라임. 저 네. 그거 돈 주고 샀어요. 서블라임 돈 주고 샀고 다들 막 서블라임 쓰면은 오른쪽 상단에 언레지스터드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 대문자로 막 언리지스터 있는데 그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샀고 또 뭐 썼더라? VS 코드도 이제 막 나올 때쯤에 한번 써봤고 근데 제가 빔을 여태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빔을 한번 접하게 되고 조금만 깊게 약간 배우게 되면은 이제 그 이상의 에디터가 안 보여요, 눈에. 이미 최고를 알게 된 거죠. 이미 막 이게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약간 음식 같은 거. 이미 나는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은 그 막 푸드코트에 있는 막 이상한 막 짭퉁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안 보여요, 눈에. 저거 먹을 바에 차라리 그냥 돈을 더 모아가지고 약간 진짜를 하나 더 사 먹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빔을 쓰는 이유가 약간 그거랑 좀 비교가 되는데 왜 빔을 쓰냐면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약간 자전거 타실 때 자전거 타고 난 다음에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달, 3달간 안 타요. 한 1년간 안 타요. 그래도 타게 되잖아요.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빔은 막 V 써야 되고 막 ES키 써야 되고 막 JK, HL로 막 내비게이션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이게 결국에는 근육 기억이 되거든요. 내 손가락에 다 기억이 되어 있어요.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손가락이 딱 키보드 위에 올라가는 순간 알아서 그냥 오토파일로팅을 해줘요. 코드를 직접 써줘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막 오른쪽 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마우스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ES키 딱 한번 누르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한 게 네네네. 그럼 빔에서 막 오토 컴플릿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오토 컴플릿이 이제 나온 지 꽤 됐죠. 이제는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규격이거든요. 이게 뭐 이제 그럼 결국엔 VS 코드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은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고 이거는 이제 모든 언어들이 보통 이제 요즘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이거를 다 지원을 해주면서 나와요. 러스트도 이제 러스트 랭귀지 서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그냥 파일을 이제 주면은 걔가 알아서 그 프로토콜이 알아서 여기 문제 있다 이제 알려주면은 그 규격에 맞게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 에디터 플러그인만 만들면은 이제 모든 에디터가 다 이제 약간 오토 컴플리트가 되는 그런 IDE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기능인데 빔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럼 막 그거를 사용하면 돼요. 빔에서 좀 궁금한 게 막 이제 리팩토링이나 아니면 뭐 find all reference나 뭐 rename 심볼이나 이런 기능들이 돼요? 네, 그것도 근데 LSP예요. 그것도 LSP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돼요. 근데 되는데 그 전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빔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있는 거죠? 일단 저도 있고. 헨리랑 브래드 그쵸. 둘 아니에요? 아니 비양 아니잖아요. 비양 저분 방향키 쓰시더라고요. 비 많이 나가시면서 갑자기 방향키 만지셔. 그러면 빔에서 반만 올린 거로 할게요, 비양을. 네. 진짜 퓨어한 빔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플러그인까지 좋아하지만 설치 가능한 못하는 빔을 사람. 말하는 건지 좋아하지는 범주는 못하는 어떤 사람. 범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이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와, 그냥 그거는 개발할 진짜... 때 거기서 다 끝나야죠. 그 써야죠. 터미널도 떠 있고 요즘에는 네. 그 워크스페이스 개념 안에 그 터미널에 이미 패스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디버깅도 되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빔 플러그인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뭐 플러그인은 원래 다 확장해서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일부죠 네. 플러그인도.
네. VS 코드 플러그인 없으면 그 노트패드잖아요. 그렇죠. 맞아. 노트패드 근데 플러스 그럼 플러스죠. 또 저는 근데 빔에서 그럼 멀티 셀렉트도 돼요? 그 뭐냐 VS 코드의 빔 플러그인 말고 그냥 빔에서 멀티 네. 셀렉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걸요? 컬럼 모드만 안 되는 하는 것 거 같은데, 아니면 지금? 멀티 셀렉트예요? 플러그인을 깔긴 해야 돼요. 멀티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커서가 여러 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커서가 여러 개는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가능해요. 그냥 일괄 약간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그냥 수정하는 거는 가능해요. 아 그쵸, 그건 다 그게 되죠. 네, 그게 이제 뭐 비주얼 모드에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빔이 터미널 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GUI가 당연히 뭐랄까 약간 쉽게 이해되는 GUI는 아니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진입 장벽이 많이 높고, 그리고 네, 그렇죠. 음. 근데 프레드가 저는 할 때 장점. 네. 사실 저는 이제 빔 플러그인을 쓸 수 있다는 가정하라면 VS 코드랑 다른 건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멀티 셀렉트도 당연히 되고 멀티 커서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랭귀지 서버 같은 것들도 당연히 설치해 쓸 수 있는데, 어쨌거나 빔이라는 그 에디터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돌고 있는 프로토콜 서버들을 다 붙일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하루 이틀 된 에디터가 아니잖아요. 빔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 생태계가 넓다, 좋다. 그런 입장에서 빔의 생태계가 너무 좋은 거죠. 이미 빔으로 모든 걸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뭔가를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프로그래머블한 에디터가 있다? 근데 그게 빔이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프레드가 한 말에 약간 동의인 게 빔에 플러그인 깔 수 있으면 VS 코드랑 다른 게 뭔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고 저는 어떤가요? VS 코드 쓰는 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도 할 수 마우스로 있고 이렇게 드래그 할수 스크롤도 있는. 되고. 그거 빔도 돼요. 예? 빔에서 깔아야 되는 거 빔- 아니야? 플러그인 깔았어야 빔- 되죠. 그게 돼요? 플러그인을 깔면 되는 거죠. 아, 마우스로 네. 된다고요? 그게 왜 되지? CLI인데? 근데 마우스로 돼요. 그 터미널로 하냐 아니면은 막 빔의 GUI로 하냐에 또 다르긴 해요. 빔 아, GUI 그쵸. 막 맥빔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마우스 다 사용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오. 근데 저는 약간 맥빔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VS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랑 비슷한 게, 그냥 터미널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제 워크스페이스는 그냥 터미널 하나예요. 그냥 뭐 그 아이텀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러스트로 만든 알라크리티라는 건데, 약간 이런 걸 그냥 하나 띄워놓으면은 제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끝나거든요. 막 티묵스 써가지고 이제 0이면은 서버 같은 거 띄워놓고, 1이면은 이제 에디터 있고 빔 같은 거, 뭐 2면은 제가 좀 약간 다이렉토리 들어가가지고 막 수정해야 될 부분 그런 거 하고. 약간 그래서 네, 저는 터미널 안에서 이제 그 환경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빔을 더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올트 탭 해가지고 막 VS 코드 그리고 터미널 막 이런 게 조금 귀찮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헨리는 막 CURL 날리고 이런 것도 다 터미널로 해요? 포스트맨 같은 거 안 쓰고? 그거 당연히 아니죠. 포스트맨은 항상 열어놓고 있는 거죠. 다른 화면에. 아니 그 터미널로 하면 다 터미널로 해야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빔 쓰면은 그 빔 플러그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컬 때리면. 맞네. 맞네요. 빔 플러그인으로 해야죠. 아, 그래서 아니면 제가 그냥 사실 키보드로 하나 띄워놓고 또 다시 거기다 컬이하면 되잖아요. 컬로.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GUI에 전혀 의존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브라우저 쓰는 순간 저는 GUI에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뭐 띄워놓을 거 되게 많아요. 포스트맨도 있고 요즘에 GraphQL 쓰니까 막 GraphQL도 띄워놔야 되고 그리고 막 피그마도 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터미널 안에서만 작업하는 게 이제 사실 옛날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VS 코드를 깔았어요.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 VS 코드도. 왜냐면은 쿠가 VS 코드를 사용하는데 TS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하면은 저희가 리팩토링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고처럼 막 그 규격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 잠깐만 이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하면 이제 폴더를 되게 변경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파일 하나하나마다 이제 임포트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이제 다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그랩 같은 건데 이제 SED 써가지고 일괄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터미널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쿠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VS 코드로 그냥 폴더만 움직이면은 지가 알아서 바뀌더라고요. 네, 맞아요. 임포트가. 네, 임포트 패스가.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필요하다. 왜냐면은 저것 때문에 쓰는 시간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 포함하면은. 그래서 VS 코드를 맘먹고 진짜 깔아보고 한번 다 해봤는데, 근데 버벅거려요. 이게 그 레이턴시가 있어요. 타자를 치는데, VS 코드가 아니 플러그인 진짜로. 너무 많이 깐 거죠. 플러그인 몇 개 없어요. 저 약간 퓨리스트여가지고 플러그인 별로 안 깔아요. 제 거 지금 맥북 프로 16인치인데 제일 최근에 나온 거죠. 근데로 버벅거려요. VS 코드가. 그럼 맥 역시 프로 일렉트론. 사야겠네요. 맥 프로. 원래 100%. 타입스크립트 개발할 때 맥북으로 개발하면 안 돼요. 약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빌드를 뒤에서 그렇게 때리는데 이거를 아이맥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폴더 움직이고 임포트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빔 플러그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으로 다 근데 프로그래머블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있어도 타입스크립트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엄청난 기능을 또 개발할 거란 말이죠. TS를 지원해주는. 왜냐면 TS는 또 자기네 거고 VS 코드도 자기네 거고 이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도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이러니까 점점 더 약간 그 주류에서 벗어나는 느낌? 요즘에는 빔을 쓰다 보면은 그래서 가끔씩 눈이 돌아가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빔이. 네, 그 속도 측면에서. 근데 저는 저는 VS 코드도 네. 프레드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빔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빔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키보드 위에서 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손목이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요소인데, 사실, 그, 손목 아끼려고 막 버티컬 마우스도 쓰고, 아니면 막 트랙볼도 쓰고 막 이러는데, 사실 손을 안 쓰면 그런 요소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빔어들이 이제 빔어가 아닌 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불편함을 못 느꼈으니까 이제 이게 왜 불편한지 모르시거든요. 맞죠. 할 말 있어요. 근데 불편하긴 한데, 손을 안 움직이면 불편하긴 한데 아까 포스트맨 쓴다면서요. 포스트맨요? 네, 쓰죠. 포스트맨이랑 브라우저 쓰는 순간 이미 마우스로 손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손을 안 움직인다는 말에서 50견들 다 생기는 거 알아요? 비머들 거의 30대 후반만 되면은 어깨가 굳어요. 안 움직이니까. 이게 좀 그것 움직여야 때문에 되는데 이렇게. 네, 그것 때문에 방향키로 안마의자를 봐야 샀어요. 어깨가 움직이거든요. 네. 저 그래서 안마의자 샀어요. 안마의자 꼭 사셔야 돼요. 빔 쓰시면은. 네. 진짜 굳더라고요. 네.
진짜 그 굳어서 움직이는 게 그 별로 자잘한 시간들이 이제 아껴져서 더 퍼포먼스로 바뀌는 아, 겁니다. 근데 진짜 궁금해요. 그쵸. 포스트맨이나 브라우저 이런 거 마우스 안 쓸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하고 컬러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마우스로 손이 안 간다는 게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조건 마우스로 손이 가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수정하고 뭐 보든지 뭐 라이브 리로딩이 그쵸. 있긴 하지만 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빔 쓰면서 진짜 마우스에 손이 안 가세요, 하루에? 근데 이게 마우스 쓰는 정도가 약간 에디터에서 마우스 쓰는 정도는 제가 이제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빔 쓰기 전에 에디터에서 마우스 쓰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막 이걸 쓰다가 오타 한 번 나면은 아니면 그 윗줄에 오타가 하나 난 게 보여요. 이러면은 이제 그 방향키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를 쓰는데 이 거리가 일단 이 메인 그 로우에서 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엄청 귀찮아지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빈도가 되게 잦아요. 포스트맨은 그냥 한번 코딩한 다음에 이제 API 테스트하러 가야지 한 다음에 이제 API 테스트 해주고 약간 이 정도인데 이 편집하는 거는 좀 약간 빈도가 너무 잦은 것 같아요. 그 네, 에디터 안에서의 마우스는. 그리고 네, 저는 프레드.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여러분 다 텐키리스 쓰시죠? 네. 네네, 키보드. 그쵸. 아니, 애플이 저는 그렇게 만들어줘서 어쩔 수 없이 매직 키보드나 텐키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텐키 있으시면 텐키 쓰실 거예요? 아니요, 텐키리스 쓰죠. 그 텐키가 차지하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 거리를 늘리는 셈인데 지금 우리가 텐키를 쓰다 그러면 그 이동하는 거리가 되게 멀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음. 근데 그 사소함이 사라짐으로써 되게 짧게 느껴지는 감각이 지금은 체화돼서 불편하지 않은 건데 이게 늘어나면 이제 체화됐으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비머들은 키보드 위에 있는 액션들이 있는데 이게 마우스로 옮겨가는 상황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맨을 사용할 때 이게 뭔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움직이지 않았으면은 아마 키보드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왜냐면 크롬의 비뮴이 약간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키보드를 써보지 않겠다. 그래서 비머들이 하는 액션들이 뭐냐면 그 비미움이 이제 전체 스크롤이나 뭔가 탭 전환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그 하이퍼링크에다가 이제 액션을 붙여가지고 클릭하는 액션들을 추가하는데 이제 텍스트 박스 내에서도 빔을 사용하고 싶은 니즈들로 만들어진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HTML 텍스트 박스에 빔 플러그인을 꽂아가지고 내부에서도 빔을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포스트맨도 어떻게든 비머들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우스 VS 쓸 코드가 일이- 좋아해요. VS 코드의 한 표. 제 이제 말씀을 제 말을 좀 네네. 하면, 아, 일단 네. 일단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쨌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보드 쿼티가 그럼 효율적인 자판 배열이냐, 아, 또 그것도 파악해 봐야 되고, 그럼 드보락 키보드에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죠. 손 드보락 올려놓고 쓰는 게 맞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코딩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럼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결국엔 욕심은 끝이 없고 계속 가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런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욕심을 버리고 MS를 믿고 가자. 그러면 MS가 알아서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미친 인티그레이션을 경험하자라는 게 제 주의고, VS 코드 쓰면서 그냥 그 VS 코드라는 제품 자체에 어떤 경외심을 갖고 이 웹으로 만든 이 엄청난 프로덕트를 왜 내 제품은 저렇게 되지 못할까 하면서 좀 레퍼런스 삼아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덧붙여서 빔이 플러그인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VS 코드에서 플러그인들이 진짜 말이 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구현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게 뭐 리드미를 작성할 때 VS 코드에 빔에서
프리뷰 기능 있어요. 리드미 쓸 때. 아, 맞네. 맞다.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HTML 그 디버깅, 거기 안에서 브라우저를 띄워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뭐 플러그인을 깔면은 내 지금 현재 쿠베 컴피그를 보고 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팟들도 거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도커 플러그인을 깔면 도커 인터널에서 도커가 몇 개의 컨테이너가 떠 있는지, 어떤 포트를 사용하는지, 심지어 이 쿠버에 사용할 때는 여기서 ESX로 그냥 바로 터미널 키고 옆에다가 바로 거기에다가 로그 팔로잉 하면서 계속 볼 수 있고요. 테일 모드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플러그인들이 빔을 썼을 때 플러그인들이 빛을 발하듯이 VS 코드는 GUI랑 결합한 플러그인이 좀 막강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여기서 CSV를 테이블 형태로 보게 해주는 플러그인도 있어서 굳이 막 여러 가지 컨텍스트를 전환 안 해도 되는 거죠. VS 코드 안에서 다 되니까. 단일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그 워크스페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다 탭에다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VS 코드가 좋은데 이제 또 편집할 때는 개발자가 욕심이 있으니까 빔을 쓰고 싶은 거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비머들은 그 거리, 손이 막 움직이는 거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VS 코드에 빔 모드 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VS 코드 빔 모드를 이제 제가 당연히 빔 모드가 있으니까 VS 코드를 도전을 해본 건데, 근데 이제 막 파일 그 디렉토리 이제 트리 있잖아요. 그거 약간 지원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원이 빔에서 제가 사용하던 그 너드 트리의 그거랑 좀 많이 좀 격차가 많이 컸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탭 같은 거 이제 만들고 이제 탭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도 조금 막 그렇게 100% 빔의 그 경험이 아니었어요. 네, 빔 모드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편집할 때만 좀 약간 비슷하고, 근데 그 빔에서 이제 그 경험을 제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CGN이라는 게 있어요. CGN이 뭐냐면은 그 저희가 막 변수를 예를 들어서 뭐 타입스크립트로 하자면은 콘스트로 이제 변수를 다 지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렛으로 바꾸고 싶어. 한데 이제 콘스트로 지은 변수들이 꽤나 많아요. 그걸 다 렛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콘스트를 이제 찾은 다음에 CGN 하면은 이제 뭐로 바꾸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나오고, 그럼 제가 이제 렛을 이제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렛으로 바뀌어요. 근데 VS 코드는 그 바뀌는 게 쓰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콘스트를 렛으로 바꾸면 LET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좀 약간 그 100% 경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VS 코드를 사용하면서. 근데 저는 약간 퓨어한 비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반론을 좀 하자면 그 푸체면 이거는 프로그램 약간 몇 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GN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워딩들을 뭐 글로벌리하게 다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 빔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그쵸. VS 코드든 인텔리제이든 레귤러 익스프레션 사용해서 찾아서 바꾸기 땅 때리면 똑같은 경험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ID 플러스 빔 플러그인이 짱인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제일 현재 짱인 것 프레드가 같아요. 사용하고 계시는 환경이거든요. ID 네, 플러스 맞아요. 빔. ID 플러스 빔. 네. ID, 근데 예전에 그 카이랑 얘기해보니까 ID가 정말 필수이긴 하더라고요. 그 클라 개발할 때는. 클라 개발할 때, 뭐 그게 자바여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원해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빔을 써버리면은 이 효율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 TS 세계에서는 그냥 임포트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자바 세계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뭐 제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바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게 이제 있다고 하시니까
그냥 뭐 약간 자동 완성이 도와주는 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바 자동 쪽은 완성. 그걸 네. 쓰는 게 이제 익숙해진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네. 편한데 굳이 빔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빔은 이제 주로 스크립트 언어 하는 사람들은 서버에서 바로 고치고 반영하고 뭐 이런 개념이 좀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빔을 썼을 때 서버 들어가서 바꾸고 바로 반영하는 장점이라도 있는데 자바나 이런 언어는 어차피 안 돼. 서버에서 뭐 고칠 수도 없어요. 서버에서 뭐 고칠 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서 바꾸고 빌드하고 프로세스 태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여러분들 빔 배우시면은 음. SSH를 써가지고 리모트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한때 정말 하고 싶었던 게 PC방 가가지고 개발하는 거. 근데 PC방에 모든 걸 다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집에다가 제 개인 노트북 SSH 열어놔가지고 PC방 가가지고 제 IP 주소 기억해가지고 이제 PC방 가가지고 IP 주소 친 다음에 가가지고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10분도 못 갔지만. 근데 약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좀 네, 포인트예요. 리모트 컴퓨터를 VS 사용해서 코드에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안 쓰는 기능이긴 한데 라이브 쉐어가 전 되게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에 이제 다른 뭐 코드 리뷰할 때나 아니면은 뭔가 페어 프로그래밍 그냥 간편하게 뭐 잠깐 할 때 굳이 막 자리 옆으로 안 가도 그냥 라이브 쉐어 링크 던져주고 막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이런 게 경험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 단점이 있을 것 있어요. 같아요. 이게 라이브 쉐어가 전부 다 VS 코드를 쓴다는 전제하에 괜찮더라고요. 그쵸. 한 네. 명만 빔 쓰든가 인텔리제 있으면 이거는 라이브 쉐어가 안 되니까. 그쵸, 안 되죠. 그리고 근데 저 전 회사에서 페어 프로그래밍 자주 했었거든요. 네. 그 빔으로 했습니다. 오, 빔에도 동일한 어떡해요? 기능이 있어요. 빔에 동일한 진짜요? 플러그인이 있어요. 아, 라이브 진짜요? 쉐어, 네, 라이브 쉐어 할 수 있는 플러그인으로 다 플러그인이 되네. 있어서 와, 이미 다 있는 거 지금 외부로 재구현하고 있는 거였네. 싱글 스레드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금 외부로 재구현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빔 사용할 때 이제 페어 프로그램 하면서 하나 그냥 영상 줌 같은 거 띄우고 빔으로 둘 다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빔을 사용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빔으로 안 되는 거 없는데 ID를 섞어 쓰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은 사실 빔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건 리드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것들 빔에도 리드미 보여주는 플러그인 있거든요. 그리고 리듬이 업데이트 되면 핫 릴로딩 해가지고 알아서 업데이트 쳐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웹브라우저로 떠요. 그 내부에서 뜨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로 떠가지고 이제 사실 그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그 GUI 레벨에서의 뷰를 그리는 거가 좀 덜하다는 생각은 동의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겠네요. 제가 빔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되게 막 매크로라던가 아니면 에디팅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빔을 쓰는 건데 그런 빔의 기본적인 기능과 이제 아이디의 파워를 약간 섞어서 쓰고 싶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빔 에디터로만 3년 정도를 개발하다가 이제 하도 회사에서 이제 파이참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파이참을 딱 썼는데 그때 한 일주일인가 쓰고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문명의 이 길을 이제서야 누렸다. 원시인 한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빔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맥북이 원래 ESC 키가 없었잖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항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이 빔의 파워예요, 여러분. 네, 페이스북 같은 데서 ESC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돌아온 거죠. 그쵸. 페이스북에서 ESC 키를 왜 눌러요? 한 번도 누른 뭐 적이 없는데. 취소하거나 뭐 나갈 때나 ESC를 항상 눌러야 되잖아요. 어느 사이트. 저분 거꾸로시네.
그쵸, 텍스트 한국에서 에디팅 때는 팝업창 취소하려고 만든 거예요. 맞아요. 팝업창 ESC 꺼야 되잖아요. 아니 그 뭐지 에디팅 할 때는 마우스를 쓰시면서 브라우저 할 때는 또 키보드를 쓰시네. 왜냐면 X 버튼은 작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오늘은 아이디가 뭐- 그 궁금한 게 아이디가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 그래서 그냥 에디터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버깅도 거기서 다 하고 뭔가 통합적으로 해주는 개발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빔도 그렇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다 그냥 에디팅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에디터의 영역?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경험한 게 막 루비랑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뭐,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다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바이너리거든요. 사실 뭐 루비도 이제 디버깅 하면은 다 터미널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모든 이제 커맨드 같은 거, 막 레일즈 이제 막 커맨드가 다 이제 준비되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터미널이랑 더 가까워지는 게 편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클라 개발하시는 분들은 사실 디버거가 아이디 안에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사실 저희 다 네, 개개인이 편한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험이 좀 달라가지고. 아니요, 프레드처럼 문명의 이기를 못 느낀 거죠, 아직. 제가요. 인텔리제이의 그 문- 맛을 못 본 거죠. 근데 문명의 길을 느끼려면 제가 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또 걸립니다. 너무 이게 비싸요. 이게 빔으로 플러그인으로 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빔에서 빔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설정 작업을 내가 일일이 다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제 거 그냥 그- 복사하시면 돼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 모든 책에서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설치하기예요. 설치하기. 그만큼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죠. 근데 빔은 하나하나 모든 플러그인을 설치하기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아이디 같은 걸 쓰면은 그냥 나 자바 개발할 거야. 인텔리제이에서 자바 개발할 거야. 그냥 자바 플러그인 클릭하면 끝. 뭐 노드 개발할 거야. 노드 플러스 하고 그리고 고랭하고 싶으면 고랭 플러스 하고 그냥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들어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막 신텍스만 하는 거면은 네. 빔도 쉬워요. 그냥 신텍스 하이라이트 온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이디도 약간 살펴보긴 해야죠. 약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애들은 그냥 매뉴얼 플러그인 같은 거 보고. 하면 처음부터 자동 완성을 해주니까요. 음, 뭐 익스큐터블한 패스가 있는지 처음부터 검사를 해서 애들이 없으면 지들이 다운받아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프레드 혹시 아이디 쓰면서 네. 디버거나 이런 거 잘 써요? 그게 최대 단점입니다. 제대로 된 디버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고가 디버거 지원을 안 해줘요? 막 브레이킹 포인트 잡고 이런 거 다 해줄 텐데. 다 돼요. 그니까요. 뭐라 해야 되지? 일단은 디버거 처리했을 때 디버거를 볼 수 있는 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디버거를 볼 수 있는 뷰를 이제 빔 내부에 띄워야 되는데, 이제 그 내부에 띄우는 과정 자체가 아이디만큼 깔끔한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라던가 뭔가 그런 것들을 붙일 때, 그리고 아이디에서 좋은 점은 그 라인에 그 지금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그 뭐라 해야 되죠? 디버거 모드로 열린 그 파이프라인에 붙어가지고 현재 스택과 코드 상에 매핑을 해서 어떤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딱 디텍트 해주잖아요. 네. 근데 빔 내부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는 걸로 저는 봤었거든요. 그런 레벨까지 딱 브레이킹 포인트를 되게 다이나믹하게 받고 지금 라이브 과정에서의 디버깅 하는 뭔가 플러그인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근데 요소가 제가 알기로 뭔가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이 그것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버깅 해주는 그 프로토콜도 포함이 돼서 하는데 약간 뭔가 저는 항상 디버거를 만약에 쓴다 하면 잘 안 쓰긴 하는데 브레이킹 포인트 잡고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브레이킹 포인트 잡고 딱 멈추면 그 함수에 뭐 아규먼트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밸류가 쭉 뜨고 막 사실 이런 경험이 되게 좋았거든요. VS 코드에서는. 그런 게 빔에선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동의합니다. 프론트였으면 그냥 크롬에서 하시면 됩니다. 크롬의 디버거 좋아요. 백이었으면은 컴파일 랭귀지 사용하지 마세요. 스크립트 사용하세요. 지금 컴파일의 시간이 아까가지고 디버깅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콘솔 로그 한 다음에 한 번 더 실행하세요. 스크립트 언어로. 그게 네. 훨씬 빠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거는 이제 반박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인텔리제이 시리즈 좀 쓰고 있거든요. 저는 에디터 진짜 많이 바꿨어요. 에디터 특정 하나에 종속되지도 않았고, 예전에는 VI도 써봤고, 서브라임도 써봤고, 가벼워서 아톰도 쓰고 뭐 했는데, 최근에 그 인텔리제이의 뭐 고랜드나 루비마인 쓰는 이유가 아까 말한 거랑 어떻게 빔의 그 손 이동을 최소화하는 그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텔리제이를 저도 아직 디버깅이나 이런 통합 개발 환경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순순히 코드를 짜는데 인텔리제이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빔 같은 거 뭐 자동 완성 된다 그래도 다 쳐야 되잖아요. 내가 외우고 어느 정도. 근데 인텔리제이나 이쪽 시리즈들은 정확히 그 컨텍스트에 맞는 애들 자동 완성 시켜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탁탁 치면 그 자바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코드를 풀로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A 정도만 치고 자동 완성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점 찍고 뭐 뜨면 또 거기서 엔터 찍고 이러니까 이걸 막 손가락 자체를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걸 다 치는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고랜드를 썼을 때 이제 VS 코드로 비양이 하는 걸 알려줬거든요. 처음에 VS 코드를 딱 열고 그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뭐 팝업이 뜨면 그냥 플러그인을 계속 누르래요. 한 15개 깐 것 같아요. 그냥 팝업이 계속 뜨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설치하라 그래서 했어요. 잘 되긴 하는데 걔네들이 또 가끔 업데이트를 하고 고랑 쓰는데 특정 기능이 막 잘 안 동작해요. 분명히 나는 코드를 맞게 썼는데 오류라고 막 뜨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VS 코드를 재시작해야 돼요. 근데 고랜드 쪽에 갔더니 인텔리제이 쪽에 갔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에디터를 하는데 고랜드가 그걸 다 잡아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 내가 잘해줬다는 걸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코드 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막 내가 또, 이거 잘못했나? VS 코드가 잘못 알려준 거 보고, 크롬 들어가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했나 보고 다시 돌아왔더니 맞고 막 그걸로 한 1시간 허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시작하면 돼. 그게 그런 거 많죠. 만약에 빔이었으면 또 빔의 고 플러그인 설치하는 법을 이제 블로그에서 찾아서 어썸 빔 찾아가지고 막 플러그인 막 엄청 찾고 막 이거 몇 시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인텔리제이의 그 기본이죠. 고랜드나 이런 걸 깔면 그 언어에 맞게 있잖아요. 사실 인텔리제이로 해도 되는데 고랜드, 루비마인, 파이첨 있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하는 사람은 이것만 깔면 거기 이미 다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언어를 개발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썼던 게 진짜 에디팅 입장에서만 썼거든요. 근데 에디터 입장에서 약간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이거 트랙볼 켄싱턴 이런 거 쓰는 것도 손목 아파서 손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A만 누르고 자동 완성해주고 B 누르면 자동 완성해주고 하니까 손가락이 훨씬 더 안 움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헨리가 인텔리제이를 써봤으면 넘어오지 않았을까. 인텔리제이에 그리고 처음에 설치할 때 설치 쭉 하고 맨 마지막에 기본 플러그인 까는 거 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빔 플러그인을 활성화할 거냐고 그게 기본으로 물어봐요. 빔 유저는 활성화해라 뭐 거의 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헨리가 빔 플러그인 인텔리제이에 쓰면 엄청 만족하지 않을까?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인텔리제이랑 같이 만든 거죠. 인텔리제이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스튜디오. 만든 거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네,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제가 써봤거든요. 어, 그것도 써봤고 옛날에 제 처음 개발 시작할 때가 C++이어가지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지. 네, 네. 그거 써봤고 그 되게 편한 거 맞는데 저는 그걸 쓰다 보면은 제가 쓰지 않았던 코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괜찮아요. 왜냐면 엔터는 쳤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쓴 코드가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그 100%의 내 이제 소유가 아닌 그 결과물이 생겨나는 느낌이어가지고. 모르고 개발한 느낌인가요? 네, 모르고. 저 근데 그리고 하도 생각난 거 빨간 줄이 있는데 많이 지금. 나오니까. 네. 저 지금 생각난 게 있어. 빔을 지금 헨리랑 프레드가 좋아하잖아요. 두 분 다 약간 그 노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많이 치는 거 일부러. 내가 보니까 두 분 다 그 갑자기요? 기계식 키보드를 사니까 그 비싼 기계식 키보드를 한 글자라도 더 눌러야 되는 거지. 지금 쾌감 있죠. 톤이랑 저랑 비양은 다 맥 기본 쓰는데 이 두 네. 분은 지금 비싼 키보드 쓰시잖아요. 해피해킹이라고. 그러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빔 쓰는 그- 분들 그게 빔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 변수명 쓰는 게 워낙에 체득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아이디가 알려주는 게 더 느려요. 내가 이미 다 맞아요, 치면 맞아요. 알려주는 상태라서. 네, 아니, 그쵸. 그걸 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잖아. 다른 요즘 시대로 치면 라이브러리 많이 갖다 쓰는데 그 라이브러리 다 기억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라이브러리를 제가 싫어합니다. 저는 약간 제로 빛 정책을 좋아해가지고 디펜던시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또 퓨리스트니까 약간 퓨리스트가 빔을 더 쓰는 것 같아요. 퓨리스트가 그래서 요새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뭔가를 해준다기보다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준다든지 이쪽 방향으로 좀 가는 느낌? 그러니까 코드 나한테 제너레이션. 안 보이는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코드가 최대한 없게 좀 방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리액트나 제네레이션에도 어딘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외워야 그쵸? 되잖아. 근데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추상화돼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걔가 정말 코드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죠. 내 코드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스니펫 수준이 아니라요. 예. 그냥 뭐 요새 생태계들 중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약간 제가 인텔리제이의 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쓰거든요. 근데 최근에 플러터로 개발하고 있는데 제 플러터에서는 VS 코드로 하고 있어요. 근데 VS 코드의 그 익스텐션 서버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 계기가 그 모종의 순간에 익스텐션 서버가 깨지거든요. 맞아요. 빔이 동작을 안 해요. 에디팅을 할 수가 없어요. 빔 모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빔 모드가 그러니까 익스텐션 서버가 깨져버렸으니까 빔도 깨져버려서 그러니까 맞아요. 모든 에디팅이 안 돼요. EXC를 누르면 빔.exe not find 이러면서 터져요. 와. 그쵸. 그래서 취향이 커맨드 취향이네요. 시프트 P 리로드 윈도우는 습관이죠. VS 코드 사용자들한테. 그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근데 예전에는 맨- 그러진 맨 않은데 위에 요즘 있어요, 맨 위에. 생겼어요. 컴퓨터 껐다 켜는 거랑 똑같네. 요즘 들어서 VS 코드가 많이 먹어져요. 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처음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코드 베이스가 좀 커지면 그래요. 리액트라 그런가? 아니에요. 예. 코드 베이스가 커지면 얘가 타입 인퍼런스 하는데 엄청 막 컴퓨팅 많이 쓰고 막 하다. 게다가 근데 걔네가 워커 API를 쓰거든요. 웹워커를 쓰는데 네. 이게 뭔가 스테이블하게 동작하는 API가 아니에요. 아직 그 웹 API 쪽에서. 그래서 뭔가 그런 문제가 아닐까? 크로미움하고 저쪽 이제 웹워커 뭐라 그래야 되죠? 크로미움이죠. 일렉트론 그 기반의 뭔가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좀 네. 크로미늄 다음 제너레이션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일 플러터로 없어요. 합시다. 플러터로. 레이어 그게 그려요. 다트입니다. 그냥. 그게 다트 플러터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선구자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다트와 플러터예요, 진짜로. 이제 데스크탑으로 옵니다. 데스크탑으로 오고 그쵸. 웹으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플러터 하나만 아, 배우면은 저는 플러터 안 돼요. 플러터 안 돼요. 모든 게 아, 다 돼. 근데 프레드는 왜 인텔리제이 쓰는데 플러터 개발할 때는 VS 코드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일단은 그 플러터 홈페이지인가 거기에 있던 뭔가 코드가 VS 코드 설치하는 약간 이런 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VS 코드에다가 익스텐션 설치해서 그냥 run 플러터인가? 그러니까 start new 플러터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거기서 설치해줘가지고 공식 문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플러터는 VS 코드 써야 돼요. 그래요? 네, 플러터는 VS 코드 써야겠더라고요. 빔으로 해야죠. 아, 저는 아직까지도 빔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매번 VS 코드 넘어가고 싶은 이유가 플러터 때문이에요, 사실. 플러터 없으면, VS 코드 없으면은 디버깅이 안 돼요. 왜냐면은 플러터는 그 브라우저처럼 막 패딩이 뭔지, 마진이 뭔지 막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VS 코드에서는 약간 플러그인 같이 그게 띄워주더라고요. 약간 이 트리에 이 엘리멘트는 뭐 마진이 뭐고 패딩이 뭐고 그리고 뭐 데이터 소스는 뭐고 막 이런 걸 다 알려주는데 빔은 당연히 그런 거 없으니까. 네. 클라 개발할 때는 역시 IDE가 좋은 것 같아요. 클라 개발할 때는. 근데 제가 노트북이 13인치 듀얼코어거든요. 와우. 사셨잖아요, 16인치. 되게 끊기네요. 오늘 그 회사 업체 통해가지고 구매했어요, 16인치. 드디어 지금은 구매했어요? 13인치로 쓰고 있는데, 아이맥 사야 이게- 된다니까요, 집에. 아까 그 펜 돈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엄청. 저는 약간 그거는 밖에 그냥 나가서 헤드셋 코딩하는 끼고 하면 돼요. 스타일이라서 노이즈 캔슬링 사서. 노이즈 캔슬링, 그 노이즈를 캔슬링 하려고 산 거예요. 눈 가리고 아무 아니에요. 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CPU 성능이 딸리면 이제 아이디를 못 써요. 플러터 돌린다고 VS 코드 쓰는데 이미 저는 타이핑이 끝났는데 아직 타이핑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많이 무거워요, IDE가. 네. 오늘의 대화 그 결론은 안 날 것 같네요. 그냥 서로 원하는 거 쓰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근데 빔에서 아니요. 나오실 것 같아요. 빔 써야 빔에서요? 된다고요. 오케이. 에디터 써야 된다고요. 한 번 더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한 번 더 제가 뭐 인텔리제이든지 아니면은 뭐야 BS 코드든지 한 번 더 시도를 해볼게요. 아니요, 빔까지는 저도- 그래도 사용자 네. 많으니까. 네, 저도 여러 빔 번 해봤는데 시도해 안 볼게요. 돼가지고. 오,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빔은 에디팅만 써도 저는 거의 반절 이상은 근데 뭔가 지금 만약에 제가 빔으로 간다. 자, 약간 지금 타입스크립트를 버릴까 하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빔으로 갈 것 같아요. 잠깐 이거 주제 바뀌나요 갑자기? 그게 내가 타입스크립트를 버린 이유. 아직 버린 건 아니고, 프리뷰만 해주세요 잠깐. 다음 주제인가요? 뭔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개발 경험은 그냥 리액트랑 GraphQL이랑 이런 페이스북 스택에 익숙해져서 뭔가 플로우를 한번 써볼까 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버리신다는 게 자바스크립트 버리신다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네, 플로우로 가볼까. 다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쓰신다는 얘기였구나. 플로우도 타입스크립트 같은 거죠. 페이스북에서 에디터 내면 저 쓸게요. 뭔가 저도 조만간 타입스크립트를 버리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네. 원래 다트로 가요? 다트. 다트로 가나요?
아니 그다음에 이제 대노를 쓰겠죠. 그건 아니구나. 그건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구나. 러스트 가야 돼. 아, 얼굴을 잘못 끌었네. 대노 다 제가 들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플러터 웹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다 러스트도 웹 뜻어야죠. 어셈블리하면 되잖아요. 아이 그 웹 어셈블리가 만든다고 그 웹 투도 웹 만들 때 어셈블리에서 1년 걸릴 것 같은데. 웹어셈블리에 HTTP 모듈 없는 거 아세요? 오, 네? 어차피 TCP에 그냥 좀 로우로 그리는 거 아니야, 걔는? 그러니까 통신 웹어셈블리에서 통신을 못 해요 원래. 응. 엄청 자바스크립트를 작은 호출해야 돼요. 아, 예, 예. 각자 호스트를 호출해야 돼. 뭐 예를 들어 바인딩해서? 루비 네네. 그러니까 아, 웹어셈블리는 진짜 어셈블리예요. 그 최적화된 딱 그 엄청 스몰 스코프만 가지고 있어. 그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놈이 또 하나 더 나왔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브리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무용지물한 객체. 아 리액트 네이티브 욕하지 마세요. 리액트 네이티브 최근에 하면 안 욕 돼요. 엄청 먹던데. 저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 자동차에는 성능이나 이런 거 디자인 다 떠나서 네. 하차감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아 이 에디터계의 이 하차감. 하차감? 아, 사실 인텔리제이는 아래고 VS 코드도 약간 약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하차감? 하차감이 하차감. 뭐예요? 내릴 때? 그 느낌? 약간 네. 만약에 허세 헨리가 허세. 이제 네. 포르쉐에서 내렸을 때 그 만족감이랑 소나타에서 아. 내렸을 때 만족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엄청나죠. 시선이에요. 엄청나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봤을 되게 때. 중요하죠. 예, 제일 중요하죠. 하차감 그런 게 있었네. 차 살 때도 빔이 제일 하차감이 먼저 좋다. 고려. 아, 빔이 좋아요. 빔이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 무조건 개발자시라면은 꼭 한 번은 빔 깔아가지고 시도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빔 쓴대, 빔 쓴대. 잘하는 사람들 다 빔 쓴대. 막 빔 쓰면은 속도가 엄청나대. 막 이런 얘기 개발자 커리어에서 다 한 번쯤은 꼭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꼭 한 번쯤은 현혹돼가지고 이제 까실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한번 깊게 그냥 해본 거고, 이제 비양은 해보다가 방향키 좀 쓰시다가 이러다가 이제 다시 안 되겠다고 이제 VS 코드를 쓰신 거고, 약간 그래서 하차감 중요하게 톤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생각하세요? VS 코드 입장에서 하차감은 빔 하차감 인정합니다. 빔이요. 네. 근데 저는 뭔가 튜닝하지 않은 순정을 엄청 좋아해서 VS 코드 딱 그 애플 키보드 딱 사실 이 조합이 그냥 좋아요. 그냥 딱 저도. 그냥 아무것 깔끔한 그 상태. 헨리는 퓨리스트인데 기계식 키보드 쓰고 마우스도 특이한 거 쓰고. 그리고 빔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에디팅을 못할 정도로 키매핑을 많이 해요. 문제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비양은 하차감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요? 지금 빔에 승차만 해가지고 아직 하차는 못 느꼈는데 하차감은 솔직히 빔이죠. 그래요? 그럼 프레드는요? 하차감 빔이죠. 하차감 당연히 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일단은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 화면에 하얀색 글씨 몇 글자 첫 번에 나오는 무언가 약간 이런 게 컴퓨터 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약간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에디터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은 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 업다운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 라인으로 가는 액션들을 되게 빈번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텍스트밖에 없는 화면이 막 파라라락 움직여요. 텍스트밖에 없는 화면이 파라라락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주는 하차감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특히 개발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바이너리 C 매트릭스라고 꼭 까세요. C 매트릭스. 왜냐면은 그거 치면은 이제 그 터미널 약간 매트릭스 그려주는 거거든요. 진짜 애니메이션 나오면서. 네, 그거 꼭 까세요. 그래서 나중에 자리 비울 때 그거 키시고 화장실 가세요.
근데 하차감 이제 다 빔 이야기 해주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디터계 하차감은 이맥스죠. 아닙니다. 우리 그 벤이 쓰는 다음에 벤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하차감은 이맥스. 이맥스잖아요. 아니, 저는 이맥스와 드보락 조합이기 때문에 더 빛난다 생각해요. 근데 왠지 벤이 그걸 보여주시기는 아직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벤이 그걸 그 에디팅 하는 거 보면 진짜 간단한 텍스트 하나 바꿨는데도 뭔가 막 이렇게 막 라인이 이렇게 쫙 가면서 헤드를 바꾸고 단어 하나 바꾸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불러봅시다. 저는 네, 참고로 그러죠. 하차감은 역시 이맥스. 아, 하차감이 안 되네, 인텔리제이나 VS 코드는. 다음에 뭔가 그쵸. 하차감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런 주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하차감 내는 플러그인 이거 모든 에디터에 기본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스파크 나는 거, 타자 칠 때마다 이렇게 불꽃 나는 거.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플러그인. 빔 쓰면서 그걸 안 썼어요? 네. 빔 자체가 하차감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죠. 네. 근데 너 엄청 길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